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제가 지금 서초동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이 617개 매물이 있어서 617개를 들고 왔고요. 617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이 뭐 방배동이다 하면 방배동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때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컨트롤 알트 F5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85개 데이터 가져왔고요. 이 방배동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피벗도 한 번 더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 해주면 해당하는 피벗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오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웹 크롤링과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하기고요. 오늘은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엑셀 파워 쿼리 한마디로 엑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UiPath라는 RPA를 활용하진 않을 거고요.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 이지 자동 제가 이제 표현을 이지 자동화로 해서 최대한 쉽게 자동화 교육을 좀 하려고 이렇게 제목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시면 사실 법정동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매물 수집 교육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을 참고하시면 오늘 교육 사실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 이 교육에서 이 변수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변수만 바꾸기만 하면 그거 바로 그대로 데이터를 어,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교육 듣고 난다. 물론 제가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내일 중으로 아마 업로드를 할 예정이긴 한데 혹시나 또 바로 복습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유튜브에 첫 번째 뜬 하면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매물 수집 교육 들으시면 아마 오늘 교육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네,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 이제 여기는 아파트 크롤링을 했던 교육이고요. 한번 참고차 여기를 그래서 법정동 기준으로 그때 크롤링 했던 교육 한번 참고차 네, 보여드리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근데 변수만 오피스텔과 빌라로 바꿔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지역명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클릭하기만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평형대, 이제 아파트는 평형대, 부동산 종류도 선택하고 결국엔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엑셀 파워 쿼리 활용해서 데이터를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로 데이터만 가져오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때 피벗 또는 차트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의 흐름이나 추세를 분석해야지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보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일단은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피벗까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하는 교육 모토가 노 코딩 또는 로우 코딩. 진짜 코딩이 없거나 진짜 코딩이 아주 적은 교육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제가 이런 전문적인 강의 안 들어도 이만큼 해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도 충분히 제가 하는 것만큼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매주 하는 교육이나 제 카페 가서 교육 계속해서 복습하고 반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엑셀 파워 쿼리, 제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엑셀 2016 버전 이상부터는 엑셀 파워 쿼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UiPath라는 RPA 툴, 여기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반복하는 작업들을 이 UiPath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단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끌고 오고 난 다음에 파일 디버그라고 해서 실행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뭐 코딩이라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어떤 걸 클릭하고 싶다 할 때는 클릭을 그냥 여기 옆에 메인 화면에다가 두고 난 다음에 실행만 누르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 클릭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엑셀 파워 쿼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게 되면 특별한 수식 없이 아주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엑셀 파워 쿼리와 UiPath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엑셀 파워 쿼리에 대해서 정의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냥 참고차만 말씀드리면 여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쉐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커리를 엑셀에 로드하여 차트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고쳐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MS 홈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캡처한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다. 이게 이제 크롤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형식을 변경하거나 등등 해서 쉐이핑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가 좀 어지럽거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아무래도 이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면 사실 로우 데이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차트 또는 보고서를 이제 그래프나 피벗 차트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새로 고쳐는 게 이제 앞에서 한 작업들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최신 상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글로 보면 어려운데 직접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M365 버전으로 교육을 하고요. 엑셀 2016 버전 이상부터는 엑셀 파워쿼리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2016 버전 이상 또 2016 버전에서도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에서는 일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은 2016 버전 이상으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M365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큰 화면 차이는 없으니까 보시면서 따라하시는데 아마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2016 버전은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좀 화면이 차이 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데이터란 메뉴에서 보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있는데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세 쿼리라는 메뉴를 클릭하고요. 기타 원본에서 웹을 클릭하면 이제 웹 크롤링하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또는 이제 제가 나중에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이라는 화면을 여기 선택하면 이런 파워 쿼리 편집기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M365 버전 분들께서는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2016 버전에서는 여기 데이터에서 가운데 화면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새 쿼리 있는 기타 원본이나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게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서 이 여기도 웹이 있고요. 이 새 쿼리에서도 또 웹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운데 여기 적어도 제일 왼쪽은 아니란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느냐.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이 수많은 매물 정보들을 어떤 특정 URL에 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어디 URL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URL 주소를 가지고 엑셀 파워 쿼리로 불러올 거고요. 엑셀 파워 쿼리로 불러오고 난 다음에 다시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한번 지금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한번 남겨볼게요. 이 주소를 제가 드렸는데 이 주소를 한번 복사하고 난 다음에 각자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방금 제가 그 입력한 주소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복잡한 숫자와 문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이런 매물 정보들을 제가 특정 URL 주소를 한번 샘플로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을 우리는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엑셀로 가져오는 작업까지 진행할 겁니다. 벌써 이 URL 주소를 웹에다 붙여 넣었으면 벌써 아주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 겁니다. 이 URL 주소를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크롤링 단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를 하셨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벌써 날아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 URL 주소 제가 채팅창에 드렸으니까 인터넷 한번 켜셔서 한번 입력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신기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아주 깔끔한 정보로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뒷단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웹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URL 주소를 제가 방금 샘플로 하나 드렸는데, 제가 지난 유튜브 보면 이 법정동, 이제 동 기준으로 크롤링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오늘은 저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빌라의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 제가 그
방금 채팅창에 드린 URL 주소 보면 여기 https 해서 m.reddit.naver.com 해서 쭉 나오고 물음표가 하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있고 난 다음에 엔드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앞까지는 헤드 URL이라고 해서 이 URL 주소는 바뀌지 않는 URL 주소입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이 주소를 바꾼다고 하면 바뀌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주소가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이 변수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기도 한데 떤 크롤링이든 이 물음표 뒤에 있는 그리고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 APT라고 해서 아파트 매물을 가져올 때는 아파트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피스텔과 빌라를 할 거니까 뭐 빌라라고 하면 VL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바꾸기만 하면 이 변수에 맞는 빌라 데이터, 오피스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제가 이 변수 제가 더 적어드리긴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RLTTP CD 해서 이거는 부동산 종류고요. 여기 있는 는 해서 여기 특히나 여기 중요한 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대문자로 이 변수를 적어야 됩니다. APT를 소문자로 APT 소문자로 적으면 또 크롤링이 안 되니까 특히나 이런 크롤링을 할 때 대소문자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드린 문자 그대로 입력하셔야지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 TP 코드 이거는 네, 매매, 전세, 월세를 구분하는 거고요. 이 매매, 전세, 월세는 A1은 매매고요. 다음에 B1은 전세입니다. B2는 월세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실습하는 화면 보면서 이 미리 이 매매는 A1이다, 전세는 B1이다, 월세는 B2다 알지 않아도 웹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미리 제가 참고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CORTAR 넘버 NO는 이제 법정동 코드 10자리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실거래 데이터든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든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이 프로테크 부동산 프로테크에 있는 기본 데이터는 법정동 코드 10자리를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11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뭐 다른 지역들은 뭐 21번은 뭐 어떤 지역 부산이고 다음에 뭐 51번은 강원특별자치도고 이렇게 각 법정동 코드 10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은 10자리고요. 도는 2자리, 시군구는 5자리. 기본적으로 시군구 5자리를 가져오면 실거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법정동 기준으로 가져올 때는 이 10자리를 입력하셔야지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정동 코드를 10자리를 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가져오는 이유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크롤링 하다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거를 어, 어, 공격하는 이제 데이터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어뷰즈라고 해서 데이터를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크롤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정동 10자리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HSCP-NO 이거는 이제 단지별로 크롤링을 할 때 이 아파트 단지 번호입니다. 각 단지별로 고유 코드 번호가 있는데 오늘은 법정동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변수는 활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페이지가 있죠. 이 페이지 1, 2, 3, 4 계속 이렇게 바뀔 건데 이 의미는 한 개의 페이지당 20개의 매물을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지가 1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 지역의 매매의 아파트 매물을 1부터 20까지 20개 매물을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 페이지가 2라고 하면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또 20개의 매물을 페이지가 3이면 41부터 60까지 또 20개 이렇게 쭉쭉쭉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 법정동에 이 해당하는 코드를 APT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VL과 OPST라고 하는 변수를 바꿔서 크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매개의 변수란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정의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매개 변수까지 라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오늘 그 교육할 때 이 매개 변수란 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렵게 돼 있지만 값에 따라 커리의 출력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크롤링 할 때 페이지 1, 2, 3, 4, 5, 6 계속 이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이 페이지를 바꾼다는 게 아까 여기 보면 한 개 페이지당 20개를 가져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5페이지까지 하면 100개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페이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마디로 동적으로 변경해가면서 가져올 건데 이럴 때 매개 변수를 활용한다. 오늘은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실습할 때, 이 매개 변수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이 매개 변수란 이 정의에 대해서 어려워하셔서 조금 난감해 하시거나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뭐 정의에 대해서 어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개 변수는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웹크롤링은 일단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크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크롬이 아니라 다른 뭐 엣지나 웨일이나 다 비슷한 화면이긴 한데 일단 저는 크롬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실습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F12 단축키, 어떤 브라우저도 다 동일하니까 F12 단축키를 입력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런 창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나를 확인할 건데, 특정 이제 담겨져 있는 URL 주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프리뷰를 선택하면 여기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로드를 선택하면 아까 우리 이런 변수들이 여기 페이로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롤링하는 작업들, 이제 URL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엑셀로 가져오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할 때는 이 테이블 기능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테이블은 삽입에서 이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라고 해서 이 창이 팝업이 될 거고요. 이때 헤더라고 이 머리글 포함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머리글을 선택하는 건데, 이 머리글을 입력하고 난 만약에 머리글을 지정했다면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이 범위가 바뀌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테이블 또는 표를 만들어야지만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컨트롤 T나 메뉴에서 삽입표를 선택하시면 테이블을 만들고 파워 쿼리를 활용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기초 교육이었고요. 제가 이 첨부 파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드린 첨부 파일 여기 사용 방법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열면 이렇게 보안 경고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이때 컨텐츠 사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에 데이터에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여기 보면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라고 나오죠. 이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를 누르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하면 제가 여기 이 화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데이터의 커리 및 연결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모두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지금 오른쪽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크롤링을 했는데 아마 처음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이 뜨실 겁니다. 안 뜰 수도 있는데 혹시나 뜨신다고 하면 이 개인정보 수준 창이 있으면 체크 선택하고 저장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컨트롤 알트 F4를 누르면 이 해당하는 제가 드린 템플릿을 실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뜬다라고 하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 쿼리 편집키 시작 또는 여기 이쪽에 있는 다른 쿼리 밑에 있는 이 메모를 더블 클릭하면 파워 쿼리 편집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여기서 호출된 사용자 지정 함수 선택하면 여기에 보안 경고라고 아마 뜰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에서 이 창이 안 떴을 때는 여기에서 호출된 사용자 지정 함수 들어가면 여기 아마 보안 경고라고서 그 창이 뜰 건데, 그때 선택하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이 개인정보 수준 창이 뜨면 체크하고 저장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뜨신다고 이거 하는데 실행하는데 아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실행하면 되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처음 파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때만 뜨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여기 로우 시트 가셔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제가 지금 서초동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이 617개 매물이 있어서 617개를 들고 왔고요. 617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이 방배동이다 하면 방배동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때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컨트롤 알트 F5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85개 데이터 가져왔고요. 이 방배동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피벗도 한 번 더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 해주면 해당하는 피벗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방금 우리가 가져온 네, 매물 85개 매물이었죠. 85개 해당하는 매물과 해당하는 단지 평균 최저 최고 평단가 지금 매매에 해당하는 것들 평형대별로 나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일단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넣어 드렸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참고차 드리면 이렇게 세로 고침을 계속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지금 0개 핵 노드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아까 서초동이 600개였나 60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해서 어뷰즈 차단을 시킨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차단이 된 겁니다. 한번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립계차 이제 창이 뜨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자동으로 들어올 건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서버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뷰즈 창이 뜨는데 이때 리캡차 이제 이 문자를 리캡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력해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떤 딜레이, 텀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UIPS라는 RPA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 템플릿보다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다른 걸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m.land.naver.com 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부동산을 화면이 열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트든 모바일 버전이 있다고 하면 이 모바일 버전이 아무래도 PC 버전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롤링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바일 버전의 웹이 있다고 하면 모바일 버전에 먼저 데이터를 들어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없다고 하면 물론 이제 PC 버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은 PC 버전이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 버전을 먼저 선호하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PC 버전으로 엑셀 파워 쿼리로 크롤링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UiPath라는 RPA 툴을 활용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부동산에서 엑셀 파워 쿼리를 크롤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land.naver.com 에서 모바일 버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도로 찾기 누르고 나면 이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부동산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일단은 샘플러 서초동이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서초동으로 하면 이 서초동에 해당하는 지역이 설정되면서 매물 목록과 단지 목록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단은 매매만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여기 처음에 아마 아파트 돼 있거나 다른데 설정돼 있다면 오피스텔로 한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물 목록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매물 목록을 한번 더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가 F12 단축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12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뜰 겁니다. 뭐 위치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위아래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화면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길게 하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좀 짧게 하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좀 바뀌긴 한데 어쨌든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 창 이게 개발자 도구 창이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아마 이런 창이 엘리먼트 다 각자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창에서 F5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F5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뜰 건데 아마 또 여기 처음 아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올로 선택하고 F5로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쭈루룩 뭐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뒷단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웹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웹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 어떤 URL 주소에서 어떤 데이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건지는 사실 하나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프리뷰 화면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지금 담겨져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매물 데이터를 가져올 거죠. 오피스텔 매매에 해당하는 매물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 여기 밑에 있는 매물 목록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창이 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창이 뜨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all이 아니라 XH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필터입니다. 이게 all 하면 전부 다 나오고 XHR 하면 이 XHR에 해당하는 타입에 해당하는 이 URL 주소가 이렇게 필터링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매물 목록 나 있는 것들 한번 휠로 한번 내려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계속 추가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추가가 조금씩 조금씩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선택해보면 여기서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프리뷰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기를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디를 한번 선택해봅니다. 선택하면 여기 이제 옆으로 하살표는 밑에 데이터가 더 있다는 의미거든요.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0부터 19, 이 20개에 뭔가 해당하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제가 열어보면 해당하는 오피스텔 이름인 것 같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해당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인 것 같구나 라는 걸 대략 감이 잡히죠. 해당하는 매물 가격인 것 같고요. 해당하는 층인 것 같고요. 해당하는 중개 사무소 정보인 것 같고요. 해당하는 평형 정보 등등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여기 내가 선택한 주소 안에 바디 안에 20개가 들어져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확인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진짜 있는지 확인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이 테스터는 헤더스라는 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제일 위에 있는 리퀘스트 URL을 전체 복사하고 한번 새 창을 열고 난 다음에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제가 그 입력했던 URL처럼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엑셀 파워 쿼리로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이 데이터를 제가 엑셀 창을 새로 하나 열고요. 새로 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에서 웹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2016 버전에서는 여기 보면 데이터에서 새 쿼리 여기 가운데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본문에서 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웹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기타 본문에서 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시고 방금 여기 입력한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URL에다가 붙여넣고 확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바디에 있는 리스트 여기 보면 살짝 초록색 연두색 글씨가 있죠. 이 연두색 글씨는 여기 아래 보면 미리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더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을 리스트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블로 이제 파워쿼리는 항상 데이터를 테이블 표에다가 담아야 된다 그랬죠. 테이블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확인 선택하고요. 여기서 양갈래 하살표 이제 데이터를 펼치는 건데 펼치고 난 다음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있는 것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거 그냥 체크해도 상관없는데 체크를 하면 이게 컬럼 한번 제가 이걸 체크하고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이러면 컬럼 1의 아티클 넘버 컬럼 1의 뭐 COR, TAR, NO 그다음에 컬럼 1에 쭉쭉 컬럼 1에 쭉쭉쭉 그래서 컬럼 1이라는 게 앞에 붙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저분해서 저는 컬럼 원을 지우고 사용하는데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니까 제가 그대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테스트로 입력한 URL 주소에 대해 해당하는 20개의 매물을 가져온 거고요. 이 20개의 매물을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네, 엑셀 파워 쿼리에서 20개에 해당하는 매물을 크롤링 한 겁니다. 간단하죠? 네. 한 번 더 다시 할 겁니다. 네, 다시 할 건데 지금 엑셀 파워쿼리 이제 크롤링 하는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한 것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수식을 입력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주소만 입력하고 클릭하고 닫기 및 로드 선택하니까 지금 20개의 메모를 가져왔죠.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뭐 코딩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지금 20개 매물이 아니라 한번 테스트로 이제 한 번 더 실습할 때는 200개 좀 더 많은 매물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URL 주소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URL 주소를 한 번 더 가서 보면 한번 쭉쭉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쭉 추가됐을 건데 여기 지금 페이로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아무 때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 페이로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페이지 7로 되어 있죠. 이 7이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 페이지, 네이버 부동산은 한 개의 페이지당 20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 7에 해당하는 매물은 지금 140, 이제 121부터 140개 매물, 145까지 이제 20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앞에 좀 눌러볼게요. 네네.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영상 그대로 또 유튜브로도 올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이후에도 또 계속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할 때 천천히 하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빠르더라도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릴 테니까 그대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실습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URL 주소가 쭉쭉 보면 이 페이지는 6번 앞에 또 가면 페이지가 5, 똑같은데 페이지가 4, 페이지가 3, 페이지가 2. 이게 보면 페이지만 지금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 제가 처음에 1번부터 20개 매물이 뿌려졌는데 다시 계속 내리면서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21번부터 40개 매물, 이제 20개 매물이 URL 주소로 추가된 거고요. 또 쭉 내리다 보면 또 오른쪽에 추가가 되면서 또 이 추가되는 게 그럼 이제 41번부터 60개 매물. 계속 60개 매물이 20개씩 매물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이 페이지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저는 오늘 매개 변수까지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처음 아마 보시는 분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개념이 매개의 변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올 거는 20개 데이터가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계속 제가 이 개념을 매주 반복해 드릴 테니까요. 좀 복습을 해가면서 제가 하루 정도 뒤에 계속 유튜브 영상 올릴 테니까 복습을 하면 충분히 계속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URL 주소 한번 샘플로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가져오는데 제가 이 엑셀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새로 열어서 엑셀을 이 URL 주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URL 주소가 제가 그 처음 설명드릴 때 물음표를 기점을 가지고 앞에는 바뀌지 않는 URL 그리고 뒤에는 엔드키로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변수라서 이제 엔드키를 바꿔가면 데이터를 떤 변수를 바꾸는가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 보면 이 물음표 뒤에 그러니까 물음표 앞에 는이 있는데 는 뒤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맵키 뒤에도 는 뒤에 아무것도 없고 다시 또 엔드키 다음 는 이퀄 키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은 뭐냐? 이것들은 어떤 특정 키를 입력하면 바뀌긴 하겠지만 사실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 뒤에 이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값들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show r0 그리고 이퀄 0 이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LET, TPCD 여기는 는하고 OPST 돼 있죠. 이게 OP 스텔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 값이 있는데 앞에는 없으니까 한번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OP 스텔 다음 엔드키 있고 TRN이 TPCD 하고 A1 돼 있죠. 이 A1은 매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매매 값을 가져오는 거다 라는 거고요. 또 이 엔드 뒤에 뭐 Z14, LAT37, 뭐 LON에서 127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위도 경도라는 의미인데 이 데이터 값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사실 제가 미리 테스트 해보니까 없어도 데이터 가져온 데는 무방하다라고 해서 여기 A1D에 있는 엔드키부터 지금 있는 여기 CORTARNO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변수 앞까지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의미가 뭐냐면 여기 위도 경도라는 의미고 다음에 TOTCNT는 총 매물수가 617개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서초동의 오피스텔 매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617개지만 다른 뭐 서초구의 방배동 데이터를 가져오면 617개 매물이 아닐 거잖아요. 뭐 아까 전에 60몇 개였나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또 데이터를 제대로 클로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URL 주소는 제가 지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앞에 물음표 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A1 매매, 그리고 CORTARNO 해서 11650, 10800. 이게 이제 법정동, 서초동에 해당하는 10자리 법정동 코드입니다. 그리고 솔트는 이제 정렬은 랭킹 순으로, 페이지는 11번. 이렇게 좀 URL 주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여기 만약에 페이지 1을 하면 1부터 20개의 매물을 가져올 거고요.
페이지 2를 하면 21부터 40개 메모를 가져올 겁니다. 페이지 3을 하면 그러면 41부터 60개 계속 이 20개씩 메모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매개 변수 제가 이 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이 페이지 번호를 바꿔가면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총 200개의 메모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드래그 쭉 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1부터 10까지 앞에 주소는 바뀌지가 않는데 뒤에 있는 번호만 바뀌겠죠. 혹시나 안 바뀐다고 하면 뒤에 이거 2, 3, 4, 5, 6, 7, 8, 9, 10 해서 일단 이 URL 주소만 한번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뭐 따라하는 좀 벅차다. 꼭 10개 할 필요 없으니까 한 3개만 해볼게요. 어차피 동일하니까. 1, 2, 3이나 10이나 어차피 두 개, 이제 한 개 초과 2개 이상만 있으면 매개 변수는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1, 2, 3만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릿말, 제 헤더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이름 URL로 해서 일단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하면 표 만들기란 창이 뜨고요. 지금 제가 제일 위에 URL이라는 주소를 입력했, 이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이제 되면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해서 표 이름, 표 1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파워 쿼리 편집기 화면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 화면이 들어왔으면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지금 보면 우리 URL 주소 입력했는데 끝에 페이지 1, 2, 3으로 되어 있죠. 제 매개 변수 동적으로 변하는 이 URL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파워 쿼리 편집기 이 화면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인데 여기 보면 매개 변수 가리라는 창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URL 주소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해당하는 URL 주소를 미리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를 선택하고 여기에 새 매개 변수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창이 뜨면 매개의 변수 관리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름, 원하시는 이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매개의 변수 1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값을 방금 여기 첫 번째 복사했던 URL 주소를 붙여놓고 이제 페이지 1, 뭐 페이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습니다. 방금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매개의 변수 1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복사한 매개의 변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한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1이라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웹 크롤링 할 건데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새 쿼리에 새 원문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기타 원본에서 웹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웹에서라는 창이 뜨면서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떴으면 여기 URL에서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아래 화살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매개 변수라는 창이 뜰 거고요. 이 매개 변수를 선택하면 매개 변수 1 우리가 매개 변수를 지금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이라는 게 뜨는데 만약에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었으면 여기에 여러 개가 아마 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개 변수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웹 크롤링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이 나왔죠. 이렇게 창이 떴으면 여기에서 다시 동일하게 바디에서 리스트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떴는데 이게 이제 1부터 20개까지 20개 매물이 있다는 의미고요. 한번 선택해보면 여기 아래 보면 이게 미리 보기 창인데 이렇게 해당하는 매물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20개 매물을 가져온 거고요. 이 매개 변수 한마디로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로 하나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거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니까 지금 이 개념은 분명히 초보자한테 어려운 개념이 맞습니다. 네,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혹시나 또 지금 여기서 바로 포기하실까 봐 여기 이 허들만 넘으면 되니까 한번 쭉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을 건데 테이블로 해서 이런 창이 뜨면 확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컬럼 1에 해당하는 20개 매물이 지금 테이블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양갈래 화살표 있죠? 이거는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양갈래 화살표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아까 전에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하고 하니까 여기 아까 첫 번째 여기 지금 컬럼 1 돼 있죠. 컬럼 1에 ATCL 넘버, 컬럼 1에 COR 넘버 이렇게 컬럼 1 점에서 다 붙었는데 제가 이거는 지저분하니까 이번에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 제일 앞에 컬럼 1이 안 떴죠. 이렇게 해서 20개 데이터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담겨져 있는 20개 데이터를 크롤링 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20개 데이터만 가져올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페이지 1부터 페이지 3까지 총 60개 매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를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가지고 가져올 건데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하는 거 매개 변수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만 지금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1, 2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클릭하면 함수 만들기라고 창이 뜰 겁니다. 함수 만들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함수 만들기라는 창이 뜨고 함수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 저는 일단 매개 변수 함수라고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함수를 정하고 확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쿼리 밑에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뜨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샘플로 만든 매개 변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함수로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함수로 만든 거고요. 다시 여기 표 1을 선택하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엑셀에서 테이블로 만들고 이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가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매개 변수 함수로 아까 첫 번째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매개 변수 1을 데이터로 크롤링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을 주고 만든 것들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열 추가하면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함수 쿼리 여기 있죠. 여기에서 매개 변수 함수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확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때 처음 계속 여기서 계속 누르면 개인정보 수준 나오죠. 선택하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할 때만 뜨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창이 뜨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테이블 있죠. 이제 이게 방금 우리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는 페이지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제 매물 1번부터 20개, 20개에 해당하는 메모리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는 21부터 40개에 해당하는 메모리 여기 페이지 3은 그러면 41부터 6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또 양갈래 화살표 있죠. 파워쿼리는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양갈래가 뜨면 클릭하면 그냥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원래 열 이름을 접수사로 사용, 체크 해제 없으면 그냥 이대로 두고 확인 선택하면 데이터가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페이지 3으로 돼 있으니까 총 6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여기 페이지 3번 돼 있고 21번부터는 페이지 2로 돼 있고 1번은 페이지 1이겠죠. 그래서 페이지 3번에 해당하는 총 60개에 해당하는 매물을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제 데이터가 크롤링을 하면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 표 1, 여기 보면 시트가 여러 가지 생겼는데 이 매개 변수 1에 해당하는 시트는 우리가 샘플로 아까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표 1, 여기 표 1이 아까 전에 우리 시트 1에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 1, 2, 3에 해당하는 60개의 매물을 지금 크롤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나는 1, 2, 3이 아니라 한 100, 한 100개 정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5번까지 하면 1, 2, 3, 4, 5로 되어 있죠. 아까 20개씩이라 했으니까 5까지면 100개 매물이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12까지니까 220개에 해당하는 매물을 가져오겠죠. 한번 가져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을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 창은 아마 지금 떠 있을 거긴 한데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 선택하면 나올 겁니다. 선택하면 뜰 거고요. 여기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60개가 아니라 240개, 240개, 12일이니까 240개에 해당하는 매물이 크롤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워 쿼리를 활용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피벗 기능들 활용해서 평형별로 다음에 BRC 가격, 가격, 가격 이렇게 해서 평균하면 여기는 이제 평균 데이터 가필드 설정해서 최대하면 최대, 가필드 설정해서 최소하면 최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설명 하나 놓친 게 지금 저는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파워 쿼리 창, 편집기 창으로 뜨거든요. 이 창이 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처음 보신 분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 열 이름, 단지명으로 하면 단지명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서 이거는 매물 종류, 여기는 매매, 이런 식으로 여기는 PRC는 가격. 내가 원하는 열을, 이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노드 선택하면 다시 얘가 크롤링 되면서 우리가 바꿨던 이름으로 단지명 지금 바뀌어졌죠? 매물 종류 바뀌어졌고 여기 가격 바뀌어졌죠? 방금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변경하면 이렇게 열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벗에서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단지명 매물 종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 가져오고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정리하고 분석하시면 제가 템플릿에 드린 대로 템플릿에 보면 여기 피벗이라고 있죠. 여기 새로 고침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피벗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피스텔까지 가져왔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아니라 빌라는 어떻게 가져오냐 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반복이니까 제가 그냥 실습하지 않고 그냥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 빌라를 선택하고 적용하면 또 해당하는 매물이 바뀌겠죠. 매물 물량 선택하고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 추가될 건데 여기 페이로드 보면 네, B번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B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VL 돼 있죠. 아까 여기 앞에서는 오피스텔, OPST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VL로 돼 있죠. 이게 빌라라는 의미거든요. 똑같이 여기 우리 했던 테스트에서 창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OPST가 아니라 VL로 해볼게요. VL로 하고 요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일단 3개만 해서 2개만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해당하는 40개의 매물을 가져왔고요. 이 매물은 지금 아까 오피스텔이었는데 빌라로 바뀌었죠. 이렇게 앞에서 변수만 바꾸면 뒤에 있는 페이지 1, 2 방금 여기 있는 VL도 빌라 VL 이 확인하는 방법은 방금 페이로드에서 해당하는 VL로 돼 있죠. 그럼 이게 빌라가 아니라 다른 거 선택해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분양권 하면 분양권 있다고 하면 ABYG 네, 아파트 분양권 네, 이런 식으로 변수만 바꾼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